안녕하세요. 서울바른교정치과 조근철 원장입니다. 저의 지난 반수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좋은 댓글들도 많이 주셨고요. 수능을 치고 지금 이제 정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논술이나 면접 같은 걸 준비할 친구들을 위해서 저의 오래된 아주 옛날이지만 한 25년 전 이야기지만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서 저의 그런 경험들과 저의 그런 조언들을 간단하게 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 여기 인천공항에 와 있는데요. 출국하기 전에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. 논술은 참 힘든 일이죠. 이렇게 글 쓰고 그 글을 간결하게 정말 정해진 글자 내에서 나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, 돌이켜보면 제가 현역 때는 무슨 빨간 펜이었나?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술 같은 걸 써서 이렇게 담아서 보내면 거기서 이렇게 막 빨간색 펜으로 정말 이렇게 첨삭을 막 해서 이렇게 주는 피드백 같은 거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재수할 때는 이제 그때 몸이 좀 자유로웠으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노량진에 있는 논술 학원 같은 데를 다녔던 것 같은데, 거기서도 이렇게 뭐 주제 주고 쓰는, 거기서 이제 방법 같은 걸 강의를 해주시죠. 뭐 이렇게 해서 문단을 이렇게 나누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만 알려주시는데, 사실 뭐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는 그런 강의들을 한두 번 듣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, 결국 논술은 내 생각을 써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해서 뭔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머릿속에서만 맴돌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으로 뱉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연습을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, 그 다음에 예전에 제 시절만 해도 이제 뭔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써서 이제 보내면 첨삭이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. 그걸 뭐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내기도 하고 학원에 써서 내면 첨삭해 주는데, 사실 그걸 첨삭해 주는 사람도 얼마나 논술을 잘 쓸 것이며 그죠? 요즘은 챗GPT가 있으니까, 저 아직 사실 써보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영상을 하나 찍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논술을 어떻게 썼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논술을 지금 만약에 내 자식이 혹은 내 진짜 친한 친척 애가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, 요즘 GPT가 있잖아요. 사실 챗 GPT가 있어서 내가 논술을 이렇게 쫙 쓰고서, 야,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논술 이런 주제로 이렇게 논술을 내가 썼는데 이거를 너가 한번 봐라 그러면은, 예를 들어 문장 구조가 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거를 걔가 첨삭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, 어느 정도는. 그 다음에 뭐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. 맞춤법, 띄어쓰기 이런 거 사실 기본적인 거라서 이제 그런 거 연습 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논리의 전개나 논리의 근거를 대는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구조들도 사실 GPT가 제법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, 논술학원 선생님들이 보시면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게 되겠어 GPT가 우리한테 배워야지 뭐 이럴 수 있으나, 아무튼 논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해진 틀 안에서 내 생각을 제일 간략하고 깔끔하게 우리의 문법을 잘 맞춰가지고 맞춤법 같은 거 잘 맞춰서 쓰는 거니까, 아무튼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,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논술이라는 걸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부터 막 쓰기 시작할 거거든요. 분명히 이제 입시 치렀고 수능 쳤고 논술 준비해야 되니까 논술 막 쓸 텐데, 최소 하루에 하나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최소 하루에 하나는 쓰는데, 문제는 예전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 한 개씩 열심히 쓴다고 써도 사실 이걸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막 연습만 했던 것 같은데,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정리하고 써내는,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말로 뱉어내듯이 머릿속에서 글을 생각해서 이렇게 손으로 계속 이렇게, 요즘도 원고지 같은 데 보는지 모르겠어요. 그죠? 저희 예전 때는 이렇게 칸칸이 돼 있는 원고지에 띄어쓰기랑 이런 거 맞춤법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, 이제 그걸 이제 어쨌든 생각만 맴돌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거든요. 유튜브 찍는 것도 마찬가지인데, 머릿속에서 막 생각은 있어도 막상 카메라 딱 켜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잘 버벅거릴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훈련이 필요한 일인 것 같고, 평상시에 일단 좀 말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하면서, 이제 논술 시즌이니까 하루에 한 편씩은 무조건 써내는 연습을 뭐 할 수 있으면 뭐 2편, 3편 써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, 사실 근데 논술을 준비하는 거랑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.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1학번이었는데 01학번 때 서울대학교에 처음으로 심층 면접이라는 게 생겼거든요. 그전에는 면접이 대부분 그냥 이상하냐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한번 이제 보자 정도 수준이었다면, 그때부터 처음으로 테마를 두고 막 10분씩 뭐 일반 사회적인 것도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, 10분씩 테마를 두고 교수님하고 정말 앉아가지고, 교수님 한 3분씩 막 앉아있거든요. 그런 형태의 면접을 봤던 것 같은데, 현역 시절에 기억나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,
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거든요. 질문지를 보통 랜덤하게 이렇게 하나 뽑아가지고 봉투 안에 있는 질문지를, 요즘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. 봉투 안에 있는 질문지를 하나 랜덤하게 뽑으면 그 앞 사람이 면접을 보는 동안 제가 잠깐 대기하면서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생각할 수 있는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. 복도에 앉아가지고. 그때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딱 그건데,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막 인터넷 용어들이 막 생기면서 반가 뭐 이런 거 모르는 하이루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일상 우리 국어에서 잘 쓰지 않는 정말 PC 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만 쓰는 그런 신조어들이 막 등장하던 그런 때였는데, 그런 신조어들을 국어 사전에 등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를 한 줄짜리 질문이 있었어요. 이제 그걸 들어가서 이제 10분 동안 교수님들하고 디베이트를 하는 거였는데,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제 의견을 굳혔냐면 이건 당연히 실어야 되는 거다. 사전에 실어야 한다.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? 이제 이 질문 뭐 뽑았어요? 하면 이제 저 이 질문 뽑았습니다 하고 이제 보여주면, 그리고 이제 학생 생각 얘기해봐요.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이거를 사전에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왜냐하면 언어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.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.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, 같은 우리 한국말을 계속 써왔던 조선시대 사람들이지만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 저게 무슨 말이야? 저게 단어가 왜 저래? 막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언어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면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계속 변화하는 생물체와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,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을 썼었다라는 거를 사전에 등재시켜 놓음으로써 우리 후대들에게 저 때는 저런 말이 있었대라는 거를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.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의견을 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렇게 의견을 펼치면서 이제 그랬더니 막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. 뭐 좋은 의견이긴 한데, 근데 이게 사전이 이렇게 출간돼서 나오고 하는데 또 거기다가 방대한 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그런 단어들을 이런 때는 이런 단어를 썼었다. 이제 교수님이 이제 반박을 하시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하시는데, 그때 제가 딱 웃으면서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그때 기억이 되게 남아있는데, 그러면서 제가 참 당돌하게도 그때 교수님들 앞에 있는데,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 앞에 교수님 아직도 종이사전 쓰시나요? 아니 요즘 사전 누가 종이사전 보냐? 응? 전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그때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뭐 그런 인터넷 들어가면 다 치면 인터넷에 사전 다 나오고, 그 다음에 요즘 다 전자사전이지. 요즘 진짜 친구들 전자사전 모르겠구나. 스마트폰이 생기니까. 예전에는요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전자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전자사전을 이렇게 타다닥 치면 이렇게 한영, 영한 이렇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. 스마트폰이 많은 걸 죽였죠. 태블릿, 그러니까 전자사전도 사실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죽여버린 그 중에 하나인데, 아무튼 그때는 전자사전 아니면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, 이거 두 개였으니까. 그러면서 저는 전자사전으로 항상 공부한다. 전자사전 이거 그냥 업데이트만 띡 하면 다 안에 들어가는데,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거기서 이제 말을 잊지 못하고,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 학생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런 것들이 아마 그래도 그때 막 말씀드렸듯이 재료공학부가 제가 현역 때 재료공학부 썼을 때 진짜 이게 경쟁률이 제법 높았는데,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. 그런 당돌한 답변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렇죠. 그리고 재수할 때를 생각해 보면, 재수할 때는 이미 한번 현역 때 그런 면접 종류를 한번 치러봤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싶었는데, 그때 제 재료과 동기 중에 서울과학고를 나온 정말 우수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. 남모 군인데, 그 친구는 심지어 저처럼 반수를 하지도 않고 재료과를 계속 다녔어요. 재료과 과탑이었거든요. 그 친구가 재료과학부 과탑이었는데 그냥 수능만 쳤어. 학교를 다니면서 11월 달에 재료공학부 1학년 2학기를 다니면서 그냥 수능만 쳤는데 걔가 저보다 수능을 잘 봤어요. 걔가 384점이었나 막 그래가지고, 아무튼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어찌 보면 이건 반수도 아니고 무슨 수야, 그냥 학교 다니면서 수능만 다시 본 그런 재수를 한 친구인데, 그 친구랑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같이 논술 하나씩 써서 서로 읽어보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그 친구랑 이제 휴게실 같은 데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야 너가 찬성해라, 내가 반대할게, 테마들 막 뽑으면 나오니까 예상 질문들 막 이런 거 뽑아가지고 서로 디베이트하는 연습을 막 했었던 것 같은데,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제 그런 심층 면접이나
입시 정시죠, 그죠? 입시나 논술 이런 거 막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있으면,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친한 친구들, 그 중에서 이제 좀 실력이 좀 비슷하고 서로 호각을 다툴 만한 친구가 있다면 서로 경쟁자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같이 하는 거죠. 그래서 서로 대화도 좀 해보고 서로 막 진짜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. 찬성, 넌 반대 논거를 막 대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재반박을 하고,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좀 미리미리 해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 친구한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되게 고맙네요. 그 친구는 TMI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과학고 출신이라는 그 디스어드밴티지 때문에 떨어졌었어요. 떨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서울대학교 의전원으로 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 교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친구야 고맙다. 덕분에 나도 이렇게 치대 잘 들어와서 잘 지내고 있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수능도 중요하고 사실 요즘 입시도 너무 복잡해서, 제가 지난번 그 반수 스토리 올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봤어요. 뭐 제가 445 뭐 44였는데 12111이 됐어요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등급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. 5개 과목의 등급을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던데, 아무튼 요즘 뭐 등급제에 뭐 수시도 다양해졌고, 뭐 입시가 사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. 언젠가 제 자식이 입시를 치를 때가 되면 저도 이제 입시 설명회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듣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저의 그 예전 입시는 어쨌든 논술도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그렇게 면접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, 그걸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역전이 가능하지 않을까. 비슷한, 게다가 요즘은 뭐 등급제라면서요. 등급제면 그 등급이면 그 등급 내에서 결국은 심층 면접이나 논술 같은 거를 더 잘 써낼수록 결국은 또 합격의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어쨌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연습하고, 그게 정말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좀 많아가지고 오히려 말 너무 많이 한다고 맨날 구박받으면서 별명이 촉새였는데,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유튜브에서 촉새처럼 이러고 있지만,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. 근데 그거는 단순히 입시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스스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잘 풀어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, 그게 결국 제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상담이거든요. 원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을 이해시키고 쉽게 설명해서 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납득시키고 환자분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, 사실 그건 꼭 비단 저처럼 치과의사뿐만이 아니라도 제가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제가 만약에 치과의사 안 됐으면 보험 같은 거 세일즈를 하거나 자동차 세일즈 이런 거 했으면 나 진짜 판매 왕이 됐을 것이다, 막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한 번씩 하는데, 아무튼 뭔가를 설득하고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은 어차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. 앞으로 뭐 아무리 인공지능 사회가 되고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나의 그런 능력을 크게 한번 배양해보자, 이런 마음으로 꼭 입시를 막 치른다, 합격해야 된다, 논술, 면접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게 그냥 내 남은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훈련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이번 기회에 좀 공부에서 좀 벗어나서 뭐 시사 상식부터 시작해가지고, 요즘 특히 좀 세상이 막 또 좌우로 많이 갈라져 있고 의견들이 대립이 막 되게 첨예하잖아요. 얼마나 많은 디베이트들이 있어요, 그죠? 다양한 디베이트 주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, 그리고 그 반대쪽 사람들도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되받아칠 것인가,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도 더 좋아질 것이고, 남아있는 대학 생활을 하는데도 남아있는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배짱이 모드로 돌아가서 일주일간의 달콤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제 출국을 준비하도록 하고요. 또 유튜브로 저의 이런 입시나 공부에 관련된 내용들 또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